불타는 바다의 밤, 그리고 167명의 실종. 1988년 7월 6일 북해 한가운데 밤 10시 정각 어둠 속에 고립된 바다. 한순간 거대한 플랫폼이 폭발했다. 하늘을 찢는 폭음, 바다 위를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 그리고 그 아래 철제 구조물 위에 226명. 그중 대부분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파이퍼 알파에서 폭발 발생. 무전은 울렸지만 곧 화염과 함께 끊겼다. 생존자 조미네는 말했다. 바닥이 흔들리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여기가 끝이라는 걸 직감했죠. 스코틀랜드 북동쪽 해상 약 190km. 구조대는 접근할 수조차 없었다. 거대한 불길은 바다 위에서 하늘로 솟구쳤고 그 빛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다. 그날 밤 167명이 사망했다. 그 중에는 구조선의 대원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단 61명만이 살아 돌아왔다. 그들은 왜 구조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 불길의 연료를 계속 공급했을까? 석유의 황금기, 그리고 안전 불감증. 1980년대 북해는 검은 황금이 솟아오르던 시대였다. 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들은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쏟아올리며 경제적 전성기를 누렸다. 그 중심에 있던 거대한 구조물 파이퍼 알파. 1976년에 완공된 이 플랫폼은 길이 120m, 높이 61m에 달했다. 건물로 치면 20층 높이의 철제 도시였다. 하루 30만 배럴, 영국 전체 석유의 10%를 생산했다. 운영사는 미국계 석유기업 옥시덴탈 석유였다. 효율과 수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안전은 늘 보고서 속 문장에만 존재했다. 컬렌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사건은 기술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의 실패였다. 1988년 여름, 파이퍼 알파는 정비 기간 중이었다. 가스 응축물을 압축하는 펌프 1호기는 고장 상태로 정비 중이었고 안전 밸브가 제거된 채 배관 끝이 임시 금속 마개로 막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야간조는 이 사실을 몰랐다. 교대 인수인계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간 근무자는 고장난 펌프 2호기 대신 정비 중이던 펌프 1호기를 다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은 착오가 바다 위에 불지옥을 만들어냈다. 밤 10시, 불멸의 화염. 밤 9시 55분, 야간조는 펌프 1호기를 다시 가동했다. 밤 10시 정각, 임시 마개가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갔다. 고농도의 탄화수소 가스가 플랫폼 내부로 새어나왔다. 스파크가 튀며 순식간에 폭발. 플랫폼 전체가 흔들렸고 금속 통로는 불길에 휩싸였다. 제어실은 즉시 마비됐다. 안전경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밤 10시 20분, 화염은 인접한 가스라이저까지 번졌다. 이 파이프는 인근 플랫폼에서 보내는 고압가스를 실어 나르던 핵심 연결관이었다. 열에 녹은 강철이 터져나가며 초당수 톤의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거대한 불기둥이 폭풍처럼 솟구쳤다.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불길은 높이 200m까지 치솟았다. 온도는 섭씨 1200도. 플랫폼은 지옥 그 자체였다. 생존자 스티브 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불길은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금속이 녹아내리고 바닥은 미끄러운 불덩이로 변했어요. 헬기 조종사는 무전했다. 너무 뜨겁다. 접근할 수 없다. 그들은 안에서 타고 있다. 멈추지 않은 연료, 멈춘 시스템. 불길은 20분 만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불을 키운 연료가 계속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파이퍼 알파는 단순한 시추 플랫폼이 아니었다. 인근 플랫폼에서 생산된 원유와 가스를 집결시켜 정제하는 허브형 시설이었다. 그 말은 불타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즉시 밸브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사는 이렇게 답했다. 본사 승인 전에는
밸브를 닫을 수 없다. 하루 생산 손실은 수백만 달러다. 관료적 지연은 30분 이상 지속됐다. 그동안 파이퍼 알파는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받았다. 또 다른 비극.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폭발 당시 수동 모드로 설정돼 있었다. 다이버 보호를 위해 관리자가 펌프를 끈 상태였다. 폭발 후엔 아무도 수동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결국 해수 펌프는 작동하지 않았고 불길은 멈추지 않았다. 밤 11시 50분 불길에 약해진 거주 모듈이 플랫폼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 바다로 추락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작업자가 있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생존자들은 플랫폼의 가장자리로 몰렸다. 불타는 철골 구조 위에서 바다 아래는 석유가 떠올라 불붙어 있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선택을 했다. 뛰어내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스티브 레이는 회고했다. 52m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는 불타고 있었고 그 열기가 얼굴을 녹이는 듯했죠. 하지만 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타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무전.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 후 모든 통신은 끊겼다. 167명의 희생이 남긴 유산. 다음 날 아침 북해의 바다는 잿빛이었다. 파이퍼 알파의 잔해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167명 사망, 61명 생존. 그중 다수는 중화상과 폐손상, 그리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갔다. 영국 정부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년 뒤 컬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 보고서는 180일에 걸친 청문과 수백만 쪽의 증거를 검토했다. 결론은 단호했다. 이 참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였다. 보고서는 총 106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핵심은 안전 문화의 혁명이었다. 첫째, 안전 사례 제도 도입. 운영사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증명해야 했다. 둘째, 비상시 통합 지휘 시스템 구축. 현장 지휘자가 아닌 전문 안전 관리자가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동 차단 밸브와 소방 시스템 완전 자동화. 더 이상 사람의 승인이나 수동 전환을 기다리지 않도록 했다. 넷째, 교대 인수인계 기록의 디지털화와 이중 검증.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북해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폭발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스티브 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그건 훈련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죠. 본능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167명의 희생 위에 안전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세워졌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안전은 문서가 아니라 문화다. 기억하고 실천할 때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1988년 7월 6일 밤 바다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아래엔 아직도 불타는 목소리가 잠들어 있다. 우리는 그날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